가을을 대표하는 불교축제 불교문화대전이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각 분야 공로자를 치하하는 시상식으로 어제 폐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다가오는 시대에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가 종단지경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발전기금을 희사하며 노스님들의 복지 향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영규대사와 800의승 위상회복에 나섰습니다. 설화와 사족으로 보는 영규대사와 800의승을 주제로 2차례 학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동국대가 2,500여 재학생 수계법석 영캠프에 이어 이번에는 600여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유진 스님 개그맨 윤성호 씨도 장학금을 기부하며 청년 포교 활성화를 발언했습니다. 태고종이 종단 정체성 확립을 위해 종조와 법맥 등 정통성 연구에 나선 가운데 종조인 태고보우국사 탄신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불교축제, 불교문화대전이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각 분야 공로자를 치하하는 시상식으로 어제 폐막했습니다. 올해는 신인 불교 예술인들까지 중앙 무대에 진출해 기량을 뽐냈는데요. 진우 스님은 다가오는 시대에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불교문화대전이 일주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어제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폐막식은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각 분야 공로자들을 격려하는 시상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 예술인들이 화합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불교 발전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치하했습니다. 불교 예술인들의 협력과 소통으로 만들어낸 축제인 불교문화대전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불교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32회 불교 언론문화상에서는 MZ세대 스님들의 달라진 출가 생활을 밀착해 담아낸 KBS 1TV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다큐 우리들의 힙한 출가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언론인상은 불교신문 사장 수불 스님이 수상했습니다. 제21회 불교출판문화상은 부처님의 바루를 소재로 한 불발 부처님 바루 이야기 작가 권호민 경상국립대 명예교수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7회 불교음악상 대상은 1세대 참불가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1988년부터 36년간 참불가 제작에 헌신한 조영근 작곡가가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불교미술인상 대상의 우도규 작가, 제11회 신작 참불가 공모상 작사 부문의 허마림, 이륜 스님 등이 작곡 부문의 박준하, 손홍희 작곡가 등이 수상했습니다. 지난 17일 시작한 제5회 불교문화대전은 영화 문경 상영회와 불교사진전, 연희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불자와 시민에게 불교문화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진행한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을 통해 전국 불교문화 동아리가 중앙무대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문화대전은 불교문화 예술인들이 마음껏 불교문화의 날을 펼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고 불교문화가 대중에게 더욱 친근하게 재밌게 다가가 K-불교문화를 선도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변화를 시도하며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고 있는 불교문화대전의 다음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가 종단지경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발전기금을 희사하며 노스님들의 복지 향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자광대종사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요양병원 발전기금 5천만 원을 전달하며 요양병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원로의장 스님의 자비 실천이 사부대중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전하고 내년에는 신축 병동을 지어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광대종사는 요양병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을 계속 모았다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대표이사 호산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 원로회의 사무처장 담화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내가 연금을 모아가지고 내가 발연병원을 얼마 전에 갔거든요. 좀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참 좋은 일인데
그래서 내가 모아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또 이 일을 계속 죽을 때까지 내가 할 겁니다. 또 모아서 가지고 또 모아서 가지고. 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영규대사와 800의승 위상회복에 나섰습니다. 설화와 서적으로 보는 영규대사와 800의승을 주제로 두 차례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 세미나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영규대사는 스승인 서산대사의 명을 받아 의승군을 조직해서 조원이 이끄는 의병과 연합해 청주성을 탈환했습니다. 육지에서는 첫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원과 휘하 의병들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가 낮고 의미 또한 축소돼 왔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의승군 활동의 시작이자 전범이 된 영규대사와 800의승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첫 번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생들에 의해 격화되어 온 영규대사와 800의승 스님들의 위상을 회복하며 한국의 역사 문화 속에서 스님들이 일구어온 호국 불교적 가치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문화부장 해공스님과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스님도 세미나를 계기로 영규대사비와 추모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규대사비와 또 영규대사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대 임진왜란 이후에 성녀들의 활동을 굉장히 약간 축소 폄하한다는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술 세미나에서 김성순 전남대 교수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치 세력의 입지는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승군과 의병을 조직한 하층민들은 곳곳에서 활약을 펼쳤는데 이로 인해 불교 억압 정책에 회의를 갖게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라는 고통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의승들의 활약이 조선 정부의 불교 억압 정책에 회의를 갖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유교적 질서는 전라는 와중에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었고 기존 체제에 대한 반발의 흐름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김 교수는 의병장 조원이 영규대사와 달리 지배계층에 속하는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독선에 빠져 영규대사를 포함한 700의사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패전을 부각시키지 않으려다 보니 영규대사는 조명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진왜란에 관한 후대의 역사 기록이 유교 엘리트 중심 시각으로 전해지니까 달리 동일한 전투에서 분전하다 사망했어도 영규보다는 조원이 중심되고 있고 이는 추모 사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재해 전 안동대 교수는 영규대사가 영웅적 승장이라기보다 나라와 의리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나가서 싸우는 투사적 승장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민중의식의 세계에서 진정한 고승은 민족과 민중을 위해 살신성인하며 이타적 자비행을 적극 실천한 스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불교 사회연구소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전법회관에서 사적으로 보는 영규대사와 800의승을 주제로 제2차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새 종책 모임 선우회가 창립했습니다. 선우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장 성로스님을 비롯해 종책위원장 법원스님, 간사 해량스님, 재정스님, 보인스님, 덕림스님 등 6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우회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종단이 마주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종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도들의 권익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바람직한 포교 종책 수립에 앞장서며 종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장 성로스님은 선우회는 화엄 1, 2, 3회처럼 불교 광장 안에 있는 종책 모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 2,500여 재학생 수계법석 영캠프를 성공적으로 봉행한 동국대가 이번에는 600여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유진 스님, 개그맨 윤성호 씨도 장학금을 기부하며 청년 포교 활성화를 발언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중강당이 수많은 학생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북적입니다. 학교 생활에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되는 장학금을 받는 자리. 16개 단과대학, 학점은행제 듀이카 소속 대표로 장학금을 수여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미소가 가득하고 자부심도 엿보입니다. 지난달 봉행된 초대형 수계법석, 영캠프의 성공적인 회항을 기해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신행활동에 귀감이 된 학생 637명을 선발해 장학금 100만 원씩을 수여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도 알려주며 또 열심히 학교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용 총장은 장학금이 단순한 돈의 의미를 넘어 동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생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욱 용맹정진할 것을. 장학증서 전달에 이어 이사장 돈관 스님은 템플스테이 체험권 1000장을 전달했습니다. 내가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또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도로 삼아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도록. 수여식에 앞서 유진 스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윤성호 씨는 지역미래 불자 육성 장학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해 동국대 장학 제도에 동참했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제가 지금 이게 모든 것들이 이게 가진 게 아니고 원래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인재들 양성을 위해서 많이 써줬으면은. 건학위원회는 다음 달 12일 YG 캠퍼스 문무관에서 재학생 1,500명 대상으로 초대형 수계법석 영캠프를 또 한 번 마련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태고종이 종단 정체성 확립을 위해 종조와 법맥 등 정통성 연구에 나선 가운데 종조인 태고보우국사 탄신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종정 운경 스님도 함께해 보우 스님의 가르침과 수행 가풍을 설명했는데요. 종정이 태고사에서 열린 달해제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고종 종조이자 고려 말 중국 임재선을 한반도에 들여온 태고 보우 스님 부도탑 앞에 법손들이 모였습니다. 보우 스님 탄신을 기념하고 스님의 유훈을 잇겠다고 다짐하는 법석. 태고종이 지난 23일 북한산 태고사에서 봉행한 태고보우 원증국사 탄신 723주년 기념 달예법회입니다. 보우 스님은 태고사를 창건해 주석하는 한편 인근 중흥사에서 후학을 지도했습니다. 법회에는 태고종 종정 운경 스님이 참석했는데 종정이 보우 스님 달예제를 위해 태고사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경 스님은 보우 스님이 선과 교학에서 높은 경지를 이룬 걸 강조하며 태고 종도들도 선을 수행할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태고 보우 스님이 선을 하셨어. 그래서 깨쳤어. 아까 교학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을 열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건 종정으로서 부탁하라는 거예요. 꼭 선을 하십시오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법회는 종단의 승정 보경 스님과 총무원장 상진 스님 등 총무원 주요 소임자를 비롯해 얼마 전 3위 3인이계를 받은 스님들이 함께했습니다. 대중은 어산단의 신중작법에 따라 보우 스님 부도탑에 차 공양을 올리고 태고종 창종주인 대륜 스님 달예제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한국불교 법맥이 보우 스님을 거쳐 후학에게 이어진 점을 되짚으며 스님을 종조로 모신 태고종이 곧 한국불교의 정통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이 한국불교의 이 법통을 이어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전수할 수 있게끔 총무원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우 스님 앞에서 함께 이러한 달예제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 상진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이후 태고종은 이처럼 종단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에는 중국 절강성에서 중국불교협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보우 스님이 머무르며 법의 인가를 받은 천호암을 순례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천태종 관문사가 사찰 발전 공로자를 치하하고 음악회를 열어 개산 26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지난 20일 기념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천태종 종의회 부의장 경천 스님, 김영동 천태종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한 정계 인사와 신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관문사 발전에 기여한 강동환 중구지회장 등 4명에게 표창패래, 강대희 불자 등 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해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법회에 이어 지역민과 함께하는 만인동락 음악회에는 국악그룹 결의 전통악기 공연, 태평무, 성악 공연이 펼쳐져 불자와 지역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부여 무량사가 조선시대 대표적 학자이자 문인인 김시습 설잠 스님을 기렸습니다. 무량사는 지난 20일 박수현 국회의원과 김영춘 부여군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수산 산신제와 김시습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정덕 스님은 설잠 스님의 고결한 인품과 굳은 지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이상향이 무량사 극락전 현판으로 하연해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인사했습니다. 박정현 부여군수도 김시습이 머무른 무량사에서 달해제를 통해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무량사는 이날 17세기 무량사 중건과 불교 공예, 18세기 무량사 극락전 아미타 3존 후불도 등을 주제로 제6회 아미타우스 학술제도 진행했습니다. 천성산 양산 미타암이 산신괴불탱화 불사 회양식을 봉행했습니다. 양산 미타암은 지난 20일 200여 불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통도사 연불원장 영산 스님과 연불원 스님들의 집전으로 산신괴불탱화 불사 회양식을 봉행했습니다. 미타암 주지 동진 스님은 다양한 법석을 장엄할 불사 회양과 동참 불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타암 산신괴불 탱화는 세로 350cm, 가로 320cm로 국가 무형문화유산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 연당 조혜종 불모가 6개월여 끝에 조성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절 순천 용화사가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4대 종교인들이 함께하는 제8회 노을문화제 풍경소리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남쪽 바닷가 사찰 용화사에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 시민과 함께하는 제8회 노을문화제 풍경소리 음악회가 지난 20일 우두산 용화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음악과 예술로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화합하자는 뜻으로 지역과 종교가 벽을 허물고 하나 되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용화사 주지 상종 스님은 순천 지역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4대 종교인들과 함께 화합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노을 문화제는 불교인들만의 행사가 아닌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마당입니다. 용화사가 소통하고 화합하고 가교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개신교 대표로 사랑어린학교가 운영하는 어린이 풍물패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원불교 동순천교당 서경영 교무의 오카리나 연주, 용화사 환희지 합창단의 공연에 모두가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권향엽 의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와 내빈들도 자리를 함께해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선한 영향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행사 준비를 위해 송재주 교수와 배양미 변호사 등이 추진위원회를 맡아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로 발전시키려 한 노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순천민화연구소의 민화전시와 가훈 써주기, 짜장면 공양 등 보고 즐기며 맛보는 부두 행사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공연의 마지막은 불자 가수 박구윤의 환상의 무대. 단순한 산사음악회를 넘어 지역과 종교계가 하나 되는 순천 용화사의 특별한 무대가 내년에도 기다려집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부산 성광사가 20여 년 이어온 지역 인재불사 원력을 올해도 이어갔습니다. 성광사 주지 성문 스님은 지난 20일 창건 23주년에 맞아 관내 대덕여고 모범 학생 21명에게 장학금 총 63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문 스님은 학생들은 아직 채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존재로 노력 여하에 따라 최고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공주 마곡사와 마곡사 신도회가 공주시 어르신을 위한 자비나눔 효잔치를 열었습니다. 지난 21일 공주 산성시장 문화공원 일대에서 열린 자비나눔 효잔치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최원철 공주시장, 임다리 공주시의회 의장,
이윤진 마곡사 신도회장과 신도회가 동참했습니다. 주지 원경 스님은 가을의 결실을 나누는 자리로 어르신들을 모시게 됐다며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마곡사는 이날 떡국을 비롯해 떡과 과일 등을 2,000여 어르신에게 대접하고 가수와 국악 연주 공연 등으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고은사와 최치원 문학관이 지난 주말 제3회 최치원 문화제를 개최한 가운데 이틀째인 20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에코프로 상임고문 이동채 회장의 고은 최치원 선생의 임백기천 정신과 삶, 직업을 주제로 한 특강과 유진 스님의 EDM 공연, 젊은 소리꾼 최혜림과 비보이의 콜라보,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고은사와 최치원 문학관은 내년에는 최치원 선생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조명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가을의 정취를 즐기며 함께 공감하는 통합과 상생의 축제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정토종 총본산 대전 신흥사가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법회와 마정수기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신흥사는 지난 20일 미타암주지 해선스님, 관덕정사주지 지장스님, 영산정사주지 공법스님, 스리랑카 수만가라 스님, 조승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법회와 마정수기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종정 해만 스님은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깊은 가르침을 깨닫는 날이 되길 소망한다고 법문했습니다. 이어 수만가라 스님은 부처님은 열반하셨지만 전지적 유물은 세계 곳곳에 남아있다며 우리의 삶도 열반을 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법회는 불사리 이운, 마정수기,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제45회 김만덕제에서 태고보현봉사단 김춘열 단장이 김만덕상 봉사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김만덕재단과 기념관이 주관하는 제45회 김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이 지난 20일 제주 모충사에서 열렸습니다. 1980년부터 제주 대표의인 김만덕의 정신을 기려온 만덕제는 이날 김만덕상 봉사부문 김춘열 씨와 경제인 부문 김미자 씨에게 상패와 부상을 전달했습니다. 봉사부문을 수상한 김춘열 씨는 1960년 4.H 농촌운동을 시작으로 태고보현 봉사단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